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볼 예정인데 일단은 두산 로보틱스가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실적은 어차피 우리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실적보다 더 중요한 것들, 앞으로 AI 산업에 대한 우리가 큰 틀, 이게 두산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두산 그룹 전반적으로 두산 밥켓이라든가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다 엮여있는 그런 지분구조 개편, 큰 흐름이다 보니까 두산 로보틱스가 두산 그룹들 보다 나중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관련된 M&A가 공개가 됐습니다. 우리가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소식들이라 가지고 해당 소식들을 우리가 반드시 주주분들이라면 아셔야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관련 내용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하시기 전에 우리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 제가 이렇게 포트폴리오에 추가해서 종목들 흐름들 계속 살펴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물론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50%, 40%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고, 신규 종목들도 계속 영상을 촬영하면서 계속 시트를 계속 동기화시키고 있어요. 상승이랑 하락이랑 다 계산을 해서 종합해서 지금 500% 가량을 육박하고 있는 상태예요. 해당 포트폴리오는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나 영상 하단의 댓글을 통해서 해당 링크 클릭해서 들어오시면은 모두 다 보실 수 있게끔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최근에 종목들도 이렇게 올라가 있죠. 해당 링크들도 옆에 올려놨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는데,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장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장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부방에서 스터디 종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장기 모멘텀보다 기술적으로 우리가 좀 빠르게 움직이시길 바라시는 분들은 공부방 들어오시면 되는데, 공부방은 해당 링크 클릭하시면은 제한 없이 모두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두산 로보틱스 실적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사실은 우리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 실적이 이렇게 계속 연속적으로 적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적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M&A 비용을 어떻게 충당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궁금증들이 굉장히 많으셨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돈이 없는데 M&A를 할 수 있을까? 지금 적자가 나더라도 회사의 자산이 얼마만큼만 있는지가 그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자산 총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 총계가 있죠. 이 자본 총계가 4천억, 3천억 정도 가량 보여주고 있는데, 이걸 아셔야 앞으로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과거에는 자산 총계가 우리 부채를 포함해서 한 600억 원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갑자기 4천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게 자본이 갑작스럽게 부채가 상환되면서 자본이 급격하게 늘어버리죠. 이때가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을 하고, 우리가 상장 주식들을 신규로 발행을 하면서 이 발행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상장을 하면서 투자자들 모집을 하면서 자금 모집을 한 거거든요. 이 주식을 여러분들한테 판매한 형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본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 효과가 있었죠. 주식을 팔았으니까. 그래서 4,300억 원이라는 엄청나게 큰 돈이 생기면서 시가총액이 덩달아서 뛰어 올라가 버립니다. 자, IPO를 했을 그 당시, 신규 상장을 했을 당시에도 이 상장 금액은 타기업을 지분을 취득하는 데 사용을 하고, 투자를 하는데 적극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 자금 모집을 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3년 내내 M&A에 대한 얘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었지만 뚜렷한 결과가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으면서 지지부진했었던 그런 상황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 실적 발표하면서 기업에서 컨퍼런스 콜을 합니다. 우리 회사에서 실적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앞으로는 우리 회사 방향성이 어떻게 잡아갈 것인지, 그런 것들을 질의응답을 통해서 회사를 상장을 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투자를 받은 거잖아요. 투자를 받은 이 투자자들한테 이 기업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대했었던 게 3분기 실적 적자는 알겠어. IPO를 하면서 자금 모집을 했던 거를 M&A로 사용하는 건 알겠어. 근데 어떤 기업을 언제 어떻게 투자를 해서 진행을 할 건지 이제 얘기를 좀 해줘봐. 오히려 매출액은 많이 줄어든 매출액을 보였거든요. 매출액도 전분기 대비해서는 매출액이 늘었지만 적자폭은 더 커졌습니다. 이게 영업이익에 대한 손실률이, 이익률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대내외적인 투자 비용이 올라갔다든가, 원자재 비용이 올라갔다든가, 공장 가동률이 증가됐다든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근데 두산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실적이 적자 나와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부채가 굉장히 낮기 때문인데, 부채 총계가 134억 원, 그리고 자본 총계가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3,900억 원. 실질적으로 부채 비율을 좀 높인다고 하면은 3천억 원 가량은
부채로 자금을 조달을 할 수가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6천억 원 가량이 대략적으로 되겠죠. 자, 근데 부채를 늘리는 것들은 나중이고 적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부채를 늘리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으니까 신용평가에서 긍정적이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고, 이 현금을 가지고 있는 이 자본에서 어느 정도 한 2,500억 원 가량을 활용을 해서 한다고 한다면 승산은 어느 정도 보인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관련 기업이 2,500억짜리가 있느냐, 여기서 이게 문제였었던 거거든요. 관련 매물들을 찾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판단을 하면서 이게 3년 내내 지지부진한 요인들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제가 공부방에서도 두산 관련된 얘기들을, 기사를 쭉 정리해서 올려드리기도 했었어요. 이거는 실적 발표하기 전에 올려드렸던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해당 기사들은 공부방에 오시면은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산그룹 핵심 브리핑이라고 해서 당시에 말씀을 드렸던 게, 두산이 두산 로보틱스로 5,500억 원 가량의 주식 담보대출을 실행을 했다. 이 지분을 활용하면서 현금 확보를, 구조적 자금 운용을 강화를 시켰고,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두산 밥캣, 두산 밥캣도 최초의 신용평가를 진행하면서 향후에 자금 조달하는 거에 준비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밥캣이랑 두산 로보틱스의 시너지, 이런 부분들에서 설명을 좀 드리긴 했었는데, 두산그룹 같은 경우는 파이랩이라고 해가지고 피지컬 AI, 인간 수준의 의사결정 능력을 지닌 AI가 기계나 로봇, 실물 하드웨어에 적용이 돼가지고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하는 행동을 수행하는 것. 두산 같은 경우에는 피지컬 AI로 두뇌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주사니까.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북미 지역 엔지니어링 업체랑 M&A를 검토 중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게 두산 로보틱스하고 밥캣의 우회 합병 가능성이 존재를 하는 내용들이다. 그리고 두산 밥캣은 로봇 유망 기업을 M&A를 하고 하반기 탄탄한 재무력을 바탕으로 M&A 기술 인수, 여기에 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보인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데이터 센터, 그리고 에너지 수주, 원전, 풍력, 가스터빈, 수소, 이런 지금 실질적으로 두산 밥캣의 현금 배당을 받으면서 지금은 재무를 빠르게 개선시키고 있고 수주량이 계속 폭증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두산 밥캣의 도움을 받을 필요성이 낮아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두산 로보틱스와 밥캣의 우회 합병으로 두산 로보틱스의 수혜로 돌아갈 수 있을 가능성들이 있죠. 다만 이제 상법 개정안에 따른 주주 영향들도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 투자자분들하고 이해상충 가능성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 투자자분들을 어떻게 설득을 하느냐, 거기에 좀 달린 내용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두산은 이제 파이랩이라고 해가지고 인간 수준의 의사 결정을 하는 두뇌 역할을 하면서, 자, 밥캣이 실적이 현금이 굉장히 탄탄합니다. 현금을 배당을 해주면서 에너빌리티를 먹여 살렸었는데, 이제는 에너빌리티가 SMR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원전이라든가 가스터빈이라든가 이 산업군들의 수주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 주면서 빠른 재무 개선으로 인해서 이제 이런 현금 배당이 필요성이 낮아졌어요. 두산 같은 경우가 밥캣이랑 같이 로보틱스랑 합병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또 무산이 돼버렸죠. 자, 그래서 파이랩을 중심으로 해서 에너빌리티는 원전, 해체, 이런 하이브리드, 이런 것들을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AI를 활용한 수소, 에너지, 이런 것들을 활용한 사업 전략을 펼치고, 그건 이제 두산의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밥캣 같은 경우는 탄탄한 현금을 바탕으로 A 기업을 A를 하고, 그리고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북미 지역의 엔지니어링 업체,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기업들, 로보틱스랑 합쳐가지고 엔지니어링 업체랑 합쳐가지고 합병을 시키면 AI 업체와 이런 로봇을 만들 수 있는 업체, 그리고 이거는 두뇌 역할을 하는 인공지능, 이렇게 비상장되어 있는 회사들을 뭉쳐서 합쳐가지고 큰 회사를 만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반대로 두산 밥캣의 지분, 두산 로보틱스의 지분, 두산의 지분, 이런 식으로 현금을 창출하면서 이 사업에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지분 개편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최근에 나왔었던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두산 로보틱스가 미국의 원엑시아라는 기업을 인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를 하고 R&D, 그러니까 연구 인력들, 그런 것들 조직을 개편을 하고 북미 시장 공략을 박차를 가한다. 자, 미국 펜실베니아 지역에 위치한 로봇 자동화 솔루션 전문 기업인 원엑시아의 지분을 356억 원가량을 인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금이 지금 여유 자금이 한 2천억 원 가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56억 원 가량의 로봇 자동화 솔루션 전문 기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이게 A 기업을 인수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휴머노이드하고 좀 관련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의구심이 있는 상태인 거죠.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는 로봇 자동화 솔루션 기업이기 때문에 북미 지역의 거점이 될 것으로 전략적인 매수를 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주식 매입을 하고 유상증자를 참여하는 방식으로 제조를 하고 물류하고 포장하고 이 산업 현장에 자동화 시스템을 하는데,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 자동화 시스템, 이런 로봇팔인 협동 로봇을 제작을 하고 판매하는데 강점이 있는 상황이지만 글로벌 3위에서 4위의 점유율을 차지할 정도로 기술력은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북미 쪽으로 적극적인 공략을 하기 위해서 거점이 조금 아쉬운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단점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NA라고 보입니다.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기반의 지능형 로봇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 원엑시아라는 기업은 자동화 엔지니어링 기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융합의 역량, 25년 동안 쌓아온 방대한 자동화 데이터, 프로젝트 경험이 두산 로보틱스의 기술력 강화와 새로운 솔루션 개발에 큰 힘이 될 전망이다. 이 내용들을 보면은 이 회사 같은 원엑시아 같은 경우는 자동화 엔지니어링 기술에 25년 동안 쌓아온 프로젝트 경험이 두산 로보틱스에 가면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연구개발 조직을 개편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 인력 채용을 하고 있는 상태죠.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기업의 비용이 몸값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이 연구개발 조직 인력들을 채용을 하고 이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미국의 거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인수를 함으로써 이걸 같이 합쳐가지고 이 원엑시아의 인력을 심겠다, 그런 이제 전략인 것 같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번에 미국 인수는 미국 시장을 공략하는 것과 데이터 기반으로 한 역량, 거기에 큰 의미를 부여를 한다. 자, 앞으로는 연구개발 환경 혁신과 전략적 M&A, 아직까지 밥캣의 A 기업을 인수를 하겠다, 뭐 그런 내용들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밥캣의 A 기업을 인수를 하면서 같이 시너지를 낼 것이다, 뭐 그러한 시장에 힌트를 던진 그런 컨퍼런스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우리가 기대를 했던 것들은 두산 로보틱스가 AI 휴머노이드를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 기업을 인수를 하는 것들이었는데, 이번에 발표된 것들은 북미 지역의 거점을, 최대 시장인 북미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거점을 인수를 하는데 356억가량을 투입을 하겠다, 그런 얘기들이 나왔던 거거든요. 아무래도 조금 시장의 기대치가 100%였다면 한 50% 정도만 충족이 되는 그런 M&A를 발표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소 아쉽기는 해요. 시장에서는 3년 만에 A에 대한 결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아직까지는 이 M&A에 대한 완벽한 니즈를 충족시키지는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다만 의미가 있는 것들은 이 M&A AI의 AI 시장에 돌입을 하는 그런 첫 발을 뗀 그런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 우리가 지금 협동 로봇을 판매하기 위해서 협동 로봇의 최대 시장이 또 북미이기도 해요. 일단 실적에 대한 재무 안전성을 먼저 판단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AI에 대한 시장을 진출을 하면서 향후에 AI를 진행을 하고, 지금은 조금 소극적이지만 향후에는 이제 적극적으로 될 것이다, 2, 3년 내에.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나쁜 A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시장에서 기대를 했었던 100% 니즈는 충족을 하진 않았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됩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서 시장에 우려들이 있죠. 원엑시아의 인수를 그치지 않고 추가 인수를 이어가면서 로봇 솔루션 분야의 리더십 확보에 힘을 실을 전망이다. 추가 인수 여기에서 우리 밥캣의 AI의 M&A 지분을 어느 정도 투자를 하고 두산 로보틱스도 함께 투자하는 그런 방식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두산 로보틱스에서 발표한 컨퍼런스 콜의 전문인데 현재 추진 현황을 보자고요. 3D 비전 카메라를 장착한 음성 인식 기술, 그리고 AI 휴머노이드 대규모 로봇 전문 인력을 채용을 하고 있고, 원엑시아 기업 인수를 7월에 계약을 했다. 앞으로 K 휴머노이드 연합에 공식 출범이 하기 때문에 여기에 또 참여를 할 거다. 통합 R&D 센터 구축을 하고 이전을 완료할 거다. 그리고 추가로 M&A를 진행을 할 거다. 이 원엑시아가 북미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두산 밥캣하고 시너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 차례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북미 지역의 밥캣, 그러면은 왜 이 원엑시아를 인수를 했는지, 북미 지역과 두산 밥캣과의 시너지를 위해서 원엑시아가 납품을 하는 것들을, 공장 자동화를 북미 두산 밥캣과 함께 판매 채널을 협업을 할 거다. 예를 들어서 두산 밥캣이 건설 기계를 판매를 하면은 1+1으로 두산 밥캣에 공급되고 있는 기업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런 기업들의 공장을 지을 때 원엑시아를 통해서 두산 로보틱스의 협동 로봇을 판매를 한다. 이런 이제 북미 지역의 세일즈를 강화하기 위한 거라고 현재 밥캣 딜러사와 추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원엑시아의 인수를 통해서 두산 로보틱스가 적자를 회복을 해서 실질적으로 흑자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기를 기대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100% 니즈를 충족하지는 못했고 한 50% 정도만 니즈가 충족이 됐다. 다만 AI에 대한 휴머노이드 이런 기대감들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공은 밥캣으로 넘어갔고 밥캣의 발표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보통 AI M&A를 진행을 한다라는 소식들이 나오면 주가가 기대감을 가지고 좀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반면에 니즈를 충족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가가 아직까지는 지지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기다려야 되는 건 이제 밥캣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 두산 밥캣의 컨퍼런스 콜 기업 재고 이행 계획을 보면 여기 보시면은 앞으로 어떻게 분리업을 할 것인가 성장 전략에 나왔을 때도 사업군의 영역을 좀 확장하겠다. 그리고 최소 배당금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M&A를 A 기업을 M&A를 진행하겠다는 내용들은 없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하게 재무를 발표를 하고 끝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밥캣이 A 기업을 인수를 한다라는 내용들은 없었기 때문에 이 당분간은 로보틱스가 관련된 기대감들을 유지한 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시장의 눈은 밥캣의 이쪽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주가는 앞으로 좀 횡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하단 부분에 61선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주가가 이 장기 이평선인 이 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계속 횡보하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우횡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다가 이 61선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와주면 되거든요. 여기서 이탈을 하게 되면은 주가가 조금 더 빠질 수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지지 구간들을 이탈하지 않고 반등이 나오는지 조금은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 여유를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 관련된 소식들이 나와주면 계속 브리핑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런 빠르게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공부방으로 오시는 게 제일 빨라요. 항상 두산 로보틱스를 지켜보고 브리핑을 드리고 있습니다. 공부방에서도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새로운 소식들이 나와주게 되면 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 해당 공부방은 영상 댓글 하단에 보시면 댓글 클릭하셔가지고 여기로 공부방 입장 신청을 바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가 빠르게 주가가 회복하길 바라주신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1번 한 번씩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